샹그릴라의 그녀님이 아주 오랜만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어떻게 여셨냐면 존경하는 조동찬 기자님, 제 롤 모델이신 임채선 원장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수원 아나운서님 그동안 다 잘 지내셨나요? 라고 메일에 처음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꺼내봤는데 역시나 우리 셋은 참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이분은 특별히 임채선 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벼르다가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체질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예전에 뭐 사상 체질 있었고 팔체질 한 번 또 이렇게 큰 유행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참고로 얘기하자면 중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약간 좀 지대가 높은 쪽에 사시는 분인데 이 뽀얀거탑을 애청하십니다. 생리통도 좀 심하고 그다음에 새벽 3, 4시에는 목이 건조해서 깨고 그리고 방광과 신장이 좀 약한 그런 체질인 것 같은데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또 충고도 들으신 모양입니다. 중국인 친구들도 아무래도 중의학에 좀 이런저런 정보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신 모양이죠. 관련해서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메일 보내봅니다 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말씀드린 뭐 새벽 3, 4시에 건조해서 하여튼 깬다라고 했던 표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옛날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시간별로 사람의 생리를 나타내는 그 유명한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5시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인시라고 하거든요. 네. 뭐 옛날에 호랑이시? 근데 왜 나 잘 알아. 이거 잘 알아. 칭찬해. 조 기자님 우리 칭찬해. 인시가 원래 인시에 사람이 깬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시에 많이 깨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인시는 양기가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 양기가 시작해서 처음 발동을 걸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좀 많이 깹니다. 원래 예민한 사람은 더 깨죠. 근데 그래서 양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새벽 그 시간에 남성들은 발기가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아주 과학적이거든요. 이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궁금한데. 그러면 인시 다음에 묘시잖아요. 네. 묘시는 대장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사람들이 변을 많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변을 내보내고 하늘의 기운을 받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네. 인묘 진시가 이게 용인가요? 예. 진시는 그 진지상 할 때 이 진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위가 활성화되는 시간이다라고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조반석죽이라고 해서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을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가 위가 가장 활발해지는 24시간 중에 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그때 더 많이 챙겨 먹어라. 저녁에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게 먹어라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했죠. 조반, 예. 석죽. 그래서 진지상 할 때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지가. 그렇군요. 밥 먹어라 아침에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사시가 이제 되겠죠. 사시가 되면 그때 이건 비장이 활발해지는데 이 비장은 췌장하고 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시는 그럼 9시부터 11시 사이인가요? 네. 들어왔던 음식을 분해해서 몸의 영양분을 가져가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쭉 나가겠죠. 네. 오시가 되면 11시부터 1시인데 이게 심장이에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영양분을 혈액을 가지고 전신에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눈이 제일 맑고 일이 잘 되고 에너지가 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새벽 3, 4시에 깨게 되는 거는 양기가 강할 때 그리고 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때 예민하게 느껴서 잠을 깨는 거예요. 게다가 고산지대에 살았잖아요. 고산지대. 네, 그렇죠. 이 고산지대에 살면 사람이 몸에 변화가 옵니다. 우리 고산지대 가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죠. 기압이 낮으니까. 네, 예. 부풀어 오르죠. 몸도 그래요. 몸도 그렇겠죠. 네. 비행기 타도 이렇게 좀 붓는 느낌이 들거든요. 들죠. 이게 뭔가 붕 뜬 느낌이 들고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적혈구가 왜냐하면 산소 밀도가 작으니까 적혈구가 많아져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려고 피가 뻑뻑해져요.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성 적혈구증이라고 해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 적혈구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산소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저지대에 살다 고지대를 가면 적응이 안 되겠죠 처음에. 그러면 점점점 적응이 되면 이제 혈액 순환이 조금 안 돼요. 적혈과 많아지면서 네. 혈액 양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혈액 양이 줄어들으니까 이 사람이 마르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있잖아요. 물 성분과 그 건더기가 있는데 건더기는 많아지고 물의 양은 줄어들어서 좀 건조해진다라는 느낌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이 중국에서 막 기름기 있는 걸 먹다가 나와서 소양인이라고 해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었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다. 가능한 얘기죠. 예. 우리 이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비대신소라고 해서 위장 기능하고 이런 거는 좀 잘 발달이 돼요. 그래서 소화는 잘 되는데 신장 기능이 좀 약해져가지고.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일단 뭐냐면 마무리 임채선 원장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별 희한한 걸로 방해를 해요. 야, 이거는 뭐 어제 술자리에서 뭔가 두 분이서 좀 투닥투닥 하신 모양이 있는데요. 뭐 말을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조 기자님. 아니에요. 뭐 조 기자님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하세요. 말은 맞는데 일단 아까 네. 자축 인묘할 때 인시하고 4시 그러니까 6시 사이를 진시라고 했고 그때 위가 활성화되는 거에서 거기서 진지가 유래됐다고 얘기했는데 진지 아니에요? 그 진지는 용진자를 쓰지 않아요. 예. 네, 거기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진지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게 만약 그게 이제 거기서 나왔다면 용진자의 이렇게 어떤 무언가 음식을 뜻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 지금 뭘 처음 봤는데 진지는 다알진자의 알지자를 쓰네요. 그래서 진지의 어원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끝까지 닿을 때까지 알아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뭔가 철학적인데? 잘못 본 거 아닐까? 근데 글쎄 음식에 뭔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싶어 했나? 그래서 해석이 지금 제가 물론 지금 구글에서 구글링을 하고 있는데 네. 해석이 많아요. 근데 한자는 다 다알진에 알지자를 쓰고 있네요. 그렇군요. 예. 자, 된 것 같고요. 임채선 원장님이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여튼 체질은 있는데 이 체질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그 해발 고지대에 살면서 자기가 어떤 체질이었지만 그 환경의 영향을 좀 더 받았다고 조금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한 사람의 체질이 나서부터 정해지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지. 정해지긴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옛날에 실험을 해봤어요. 사상 체질을 잘 한다는 전국의 유명 한의대 교수님한테 어쩐지 흥미로워요. 한 명의 환자가 돌아가면서 가서 보기 시작했죠. 나는 무슨 체질인가? 마치 몰래카메라 같은데요? 네. 그런데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맞는 거죠.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뵀는데도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나면 동시간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시간이 지나면서 체질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체질이 정확하게 사상 체질하면 소양인 소음인 나오잖아요. 소양인과 소음인의 성향들이 섞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확하게 소양인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소양인 부류지만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게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군요. 시간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도 바뀌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나 월경에 따라서도 좀 바뀌고 그럴까요? 그러면 체질이 바뀌지는 체질은 타고나는 성향은 있는데 그 성향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들이 다를 때 이건 체질이 조금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체질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다면 한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다면 그렇게 시간 따라서 계절 따라서 만약에 달라진다면 체질 기반으로 약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소양인을 예를 들면 소양인은 소화가 잘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목에 감기나 상한병이 많이 드는데 그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잘 소화가 안 되지 않는 사람인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상태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양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큰 그림 자체로는 정해져 있으나 예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체질이 좀 다르게 될 수 있다. 예,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간 기능이 뭐 활성화되고 땀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몸 상태가 됐을 때 오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한의원에서 약을 짓거나 진맥을 할 때 오로지 사상 체질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죠. 사상 체질이 유일한 그 판단 근거는 아닌 거죠. 예, 사상 체질을 판단으로 해서 체질로 쪽으로 약을 쓰기도 하고 후세방이라고 해서 증상이나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형태의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미해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한의학 얘기는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질문이 들어오면 연결 지어서 더 자세한 얘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샹그릴라의 그녀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뭐 첨가하실 얘기 있나요? 롤모델 같은가요? 되게 집착하시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